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충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 2020년 7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B형 실전풀이 슬라이드 전체 구성 후에 슬라이드 5, 4, 3, 2, 1, 6순서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60점 배점인데요. 시험장에서는 감독쌤이 ITQ 수험장 더블 클릭해서 수험번호를 로그인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문제집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실행시켜서 문제지 배포받은 문제지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 두 가지 저장 위치와 저장 파일명 고정입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1홈으로 수험번호는 오늘 날짜 8자리로 가정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자, 입력했다 치고요.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맞춰가지고 풀이 전체 구성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 파워포인트에 60점 배점 차지하는데요. 슬라이드 크기와 슬라이드 마스터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 대한 요구 조건은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수정하라. 반드시 요구됩니다. 디자인 버튼, 디자인 탭 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있는 페이지 설정 명령 아이콘을 클릭. 페이지 설정 대상자의 슬라이드 크기 기본값 화면 슬라이드 4:3을 A4 용지로 선택을 바꾸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너비가 약간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고정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첫 번째 건너뛰고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목차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거 파악해보면 해당 글자 상자 뒤에 도형과 그리고 로고 이미지와 쪽번호 설정 세 가지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크기, 마스터 클릭. 세 번째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문제에서 파악을 제목 뒤에 깔리는 도형 확인해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 다음에 밑에는 사각형이 삽입된 걸로 확인되었으니까 먼저 삽입된 게 밑에 배치되는데 우선 이 슬라이드의 제목 있죠. 이 제목을 이렇게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조정하고 너비 값을 조절 좀 가지고 전체 너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밑에 깔리는 도형은 직사각형으로 파악되어지니까 직사각형을 이렇게 살짝이 포개어서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자, 2020년 7월달부터 도형에 대한 슬라이드 마스터 영역에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이렇게 변경된 게 있어요. 도형에 대해서는 선 없음으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삽입되어진 도형에서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의 윤곽선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기본 채우기 색상은 바꿔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에서. 자, 문제지는 헛배이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 밖에 구분이 안 돼요. 약간 밝은 색깔, 위에 포개지는 게 약간 어두운 색깔, 이렇게 구분되어지니까 추천은 여기 그 연두색 계통, 황록색 계통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위에서 세 번째 황록색 강조 3 60% 들어갈기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위에 삽입이 도형이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찾아보면 세 번째 걸로 확인되어지고요. 해당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자, 제가 하나 추천을 안 드렸죠. 기본 도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방금 제가 수정했던 이 선 없음 도형으로 설정한 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도형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윤곽선 없음으로 해서 앞에 기본 도형을 설정했던 모양과 같게 삽입되어집니다. 문제지 유형에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해당 요 도형 선택한 다음에 서식의 정렬에 회전해서 상하대칭, 그 다음에 좀 더 어두운 색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상자 밑에 깔렸죠. 이 글자 상자 밑에 깔린 걸 맨 위로 올라오게끔 선택한 다음에 정렬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문구가 이렇게 보이게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자, 전체 구성에서 글꼴에 대한 조건 2개 있어요. 제목, 글꼴, 도둠 40, 흰 색깔. 그 다음 왼쪽 맞춤하라. 이렇게 2가지 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글꼴요 도둠에 40포인트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홈 탭에 글꼴의 서체 도둠 입력하고 엔터 누르는 게 빨라요. 그 다음 40 이렇게 이 테두리를 선택하고 설정하세요. 테두리를 선택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도둠의 40에 흰 색깔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요 흰 색깔은 글꼴 색깔의 흰 색깔. 그 다음에 수평 영렬. 네, 지금 됐죠? 요게 지금 잘못 선택됐느네요. 네, 해당 글자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둠의 40에 글자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왼쪽 정렬 요렇게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로고 이미지의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단 로고의 종류는 로고 1.jpg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 폴더 내에 저장돼 있어요. 삽입이 이미지 그룹의 그림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1.jpg 네, AB 주지 계산입니다. 삽입 고정적으로 반드시 뒷배경 회색 그 투명한 처리하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조정 그룹의 색 밑에 2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회색 영역에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요. 네, 해당 크기값 위치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모서리 단을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하고 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 맞기.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그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는데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호 세 번째 거 하고 있죠. 번호 영역 상자요.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크기를 한 16 정도로 하고요. 크기를 한 16 정도로 하고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하고요. 좀 굵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굵게 적용하셔도 돼요. 자, 요 정도 위치.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야 될 거 다 끝났는데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은 삽입 탭에서 머리끌 바닥글 2개 체크.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요대로 설정하고 모두 적용. 밖으로 빠져나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시각적으로 달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여기 슬라이드 목록에서 엔터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 해서 전체 슬라이드 수 6개로 만들면 이제 보면은 네, 이렇게 바뀐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전체 구성 60점 몇 점 끝났고요. 5번째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 40점 몇 점, 두 번째 목차 60점,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표 슬라이드 80점, 차트 슬라이드가 100점 차지합니다. 소시간 대비 배점이 커요. 자, 기본적으로요. 네, 슬라이드를 먼저 요 차트를 먼저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묶어서라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제목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네, 제목은 3점 신규 및 경력 채용 비교 띄어쓰기 고려해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3점 신규 및 경력 채용 비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삽입하기 위해서요.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차트 삽입 클릭한 다음에 세로 막대형 그대로 두고요.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2010 버전은 엑셀이 화면 사이 반틈을 딱 차지하면서 뜹니다. 네, 그러면 문제지 보고 요 문제지의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표 이용해 가지고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데이터 입력할 거예요. 자, 3, 4 항목력. 그래서 4행과 5행. 4행과 5행을 블록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하세요. 꼭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문제에서 보고요. 네, 요대로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화면상에서 약간만 제가 네, 조정한 다음에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성은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네, 여기 계열이 2015년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2015년, 16년 1년씩 증가하면 요 자동차 핸들 마우스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네, 입력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네,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동 체험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항목 1에다가 신규 채용 갈로 꾸루미 퍼센트 갈로 닫고, 그 다음에 경력 채용 갈로 퍼센트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2 그대로 입력하세요. 18.2 오른쪽 방향키, 18.6 오른쪽 방향키, 19.5 오른쪽 방향키, 18.1 오른쪽 방향키, 21.3 됐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경력 채용 81.9 81.4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네,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80.5 이렇게, 그 다음에 81.9 그 다음에 78.7 잘못 입력했네요. 78.7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한 데이터가 바로 차트에 반영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요,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보면 이 가로 항목하고 범례하고 꼭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바꿔야 될 겁니다. 네, 바꾸기 위해서는요, 엑셀 창을 닫기 전에 요 파워포인트에 여기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얘를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엑셀 창을 닫아서 화면 가득하게 이렇게 기본 차트 삽입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집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위에 여기까지 완성됐으니까 이 이하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해당 차트 영역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은 도둠이고 16이에요.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 도둠에 그리고 16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요 차트 영역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이름값 뜨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차트형의 서식 대화생자 실행되어 있으면 체육의 단색 체육이 노랑을 해버리세요.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어디에서? 세부 조건에서. 차트 영역은 체육이 여기 네, 차트형의 체육이 노랑이라고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먼저 해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외곽선 설정은 테두리색, 실선, 색깔, 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두리색, 실선, 색깔, 검정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 요구 조건 나오는데 저희는 차트 제목 상자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세부 조건에서 빠졌는데 2020년 7월달 출제 기준부터 바뀌었어요. 아래쪽에 어쨌든 데이터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현재 기본 차트에서요, 기본 차트에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5번째 걸로 요걸로 해주세요. 5번째 거 누르면 제목 상자, 축제목 상자, 밑에 데이터표 삽입되는데 축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차트 제목의 내용 자체를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주요 기업의 신규 및 경력 채용 현황 이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면서 할게요. 네. 차트 제목 내용 수정 주요 기업의 신규 및 경력 채용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제목에 대한 글꼴 주어져 있는 대로 설정을 하세요.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궁서로 하세요. 크기는 29로 하라. 네, 29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하라. 굵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흰 색깔과 테두리는 요 차트 제목 상자, 차트 제목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그리고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색 실선 요대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색 실선 검정 닫기.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자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닫아버렸네요. 네. 차트 무서직 대화상자의 그림자는 그림자 탭에서 미리 보기에서요. 네, 옵셋 오른쪽 네 번째 거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부분 끝났고 차트 영역 미리 노란색으로 채웠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반드시 나와요.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네, 더블 클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이렇게 네,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경력 채용 계열을 표시계열 꺾어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 지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력 채용 계열의 범례 표지 색지 살펴보면 갈색이에요. 갈색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용의 기본값
표시기능 꺾어 선정 선택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 그 다음에 꺾어 선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지정. 네,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보조축 지정 이렇게 닫기 하면 보조축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추가적으로 보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값표시 2019년에 신규 채용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면 여기 2019년에 막대 그래프 위에 21.3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요, 네, 해당 2019년에 막대, 파란색 막대 선택한 다음에 다른 것도 막대 선택됐으니까 얘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게 되면 21.3이라고 이렇게 추가되어졌습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는 이제 세부 조건 다 끝났지만 문제 조건은 없지만 체킹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해당 세로값 축 16, 17, 2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6, 17, 22 똑같으니까 수정 안 해줘도 되고 가로주 눈금선 꼭 삭제 요구하거든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서 싹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셀 값 확인해보면 76에서부터 8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확인해보면 77에서부터 83 간격도 네, 2단위 간격 수정사항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자, 마우스를요 여기 보조셀 값 축에 입력 값 눈금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축서식 선택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어쨌든 궁극적으로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최소값 고정으로 바꾸고 문제 결과는 76으로 수정하도록 하겠고 최대값 고정으로 바꾸고 문제 결과는 84로 수정하도록 하겠고 주단위 고정으로 바꾸고 2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출력 형태 확인 76, 78, 84 됐죠. 네. 다음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자체는 해당 도형 삽입인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도형 확인해 봅니까?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되어 있으니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근데 저희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오케이 됐네요.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의 네 도형이 저기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여기 경자 제목 기준으로 하세요. 경자 여기서 네 너비 현자 정도에 놓으세요. 위로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됐고요. 글자 최대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스타일은 미세요가 파란 강조 5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이 확대해서 할까요? 네. 여기에 도형 스타일이요. 도형 스타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자체는 파란 강조 1 요구하고 있어요.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도형 스타일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파란 강조 1은 얘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미세요가 파란 강조 1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그 배치가 네 오른 가운데로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왼쪽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하고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여기 황자 정도니까 요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지하고 같게만 하면 돼요. 됐죠? 네. 자,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그리고 2016 버전으로 작성되어진 걸로 나와요.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요, 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면 표시기기 모양이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각형이죠. 그러면 이거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택한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네.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표식 옵션에서요. 기본에서요. 해당 모양을 마름모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10 정도로 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문제 세부 조건은 없는데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배점이 100점입니다. 네, 완성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인데 표도 배점이 80점이에요.
제목부터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상하로 약간 배치를 해가지고 네 제가 보면서 요거를 입력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제목 내용 입력란에다가 제목 글자 상자에다가 네 번째 슬라이드 2점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단도형 세부 조건에서 상단도형 좌측도형 표 스타일 돼 있고 그 다음에 글꼴 주어져 있거든요. 상단도형이라는 부분 자체는 두 개의 도형 조합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좌측도형은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표가요. 여기 안에 있는 이게 표예요. 그래서 표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줄수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고 칸수가 두 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표 삽입 텍스트 입력 네, 개체 상자에 요 표 삽입 클릭한 다음에 열수가 2개고요. 행수가 4개짜리. 확인. 이렇게 삽입됐고 삽입되어진 표에 대해서는 세부 조건으로서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4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펼치 버튼 눌러 가지고 테마 스타일 1 강조사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요겁니다. 테마 스타일 1 강조사 클릭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요 해당 요 색깔 자체가 단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리글램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하세요. 머리글램과 줄무늬행 체크 해제하세요. 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집 참조해가지고요 해당 요 진로자 요 시작 지점 진로 위에서부터 요만큼 네 요 지점을 눈대중으로 맞추세요. 눈대중으로.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자, 진로 로자 정도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췄습니다. 시점. 그 다음에 끝 지점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그 표, 네, 표가 아니라 페이지 번호 4 요 위치니까 끝 지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있는 내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내용 보면서 할게요. 네. 청진기 엔터키 현장 직업 체험.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 요 간격이 너비가 험자 기준으로 그죠? 험 정도니까 얘를 제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세요. 네, 그 다음에 내용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엔터키 현장에서 직업을 직접 체험. 네, 그 다음에 내용 문제집 보고 입력합니다. 진로 캠프 지역의 특색 있는 직업 탐방과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의 다양성 이해, 자기 이해 및 진로 직업 설계의 기회 제공. 약간 안 맞다 그죠? 네, 요거는 너비를 이렇게 좀 조절하셔도 되고 전체 너비를 조금 조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 코칭. 네. 조금 안 맞는데. 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자신의 성숙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위한 엔터키. 상담 프로그램 제공. 북카페 이렇게 돼 있고요. 진로 직업 탐색을 위한 도서 및 자료를 정리하고 엔터. 청소년들이 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 보면 글꼴이 있어요. 네, 이 글꼴로 수정합니다. 굴림의 18포인트. 그래서 홈 탭에 글꼴에
서체는 굴림에 18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표 셀 내에서의 글자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표셀 내에서의 정렬 위에 단락 그룹의 수평 정렬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 텍스트 맞춤을 클릭한 다음에 중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줄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으면 요 텍스트 맞춤 왼쪽 상단에 보면 여기 위아래 화살표 돼 있는 거 있어요. 위아래 화살표 4개 작대기 돼 있는 명령 아이콘. 요 줄간격입니다. 1.5로 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현재까지 이렇게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상단 도형은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양쪽 모듈과 잘린 사각형이 밑에 깔려있고 그 위에 사다리 꼴이 포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양쪽 모듈과 잘린 사각형은 사각형 영역 내에 몇 번째에 있느냐면은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빨리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보시고 자주 보셔야 돼요. 네, 자주 보셔가지고 시간이 약간 부족해요. 파워포인트는. 자, 이렇게 네,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미세한 조정은 요 화살 Alt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Alt키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미세한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삽입을 할 건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슬라이드인 도형은 다시 도형 테두리가 실선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리고 도구에 그리고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 도형의 두께를 4분의 3으로 하시면 무난하세요. 4분의 3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새로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를 다시 지정 안 해줘도 되거든요. 기본 도형에 여기 네, 사다리 꼴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글자를 문제 출력 형태 사업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핑 칩니다. 사업명. 그 다음에 삽입된 글자 도형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 굴림의 18포인트로 수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보니까 이 글자가 검정 색깔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색깔도 검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뒷 배경 자체가 체육 색깔이 위에 게 밝고 밑에 게 어두운 거예요. 네, 요거 복사할 거거든요, 한 세트를.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 밝고 밑에 거 어두운 거 체육 색깔을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해주고,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있죠. 네,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두 키를 엄지검지 가지고 눌러준 채로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요. 그러면은 얘가 복사 붙여 넣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조절점 쭉 끌어가지고 너비를 이렇게 맞춰주고, 내용만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내용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삽입되어진 좌측 도형은 우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에서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요, 네,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자주 보셔야 되는데, 해당 얘는 2줄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2줄 높이로 네,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여기에 삽입된 글자가 뭐냐, 진로교육이에요. 그러면 진로교육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너비가 좁으면 글자가 자동 줄바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요, 마찬가지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에 검정 색깔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구 조건 있죠. 채우기 그라데이션 요구가로 해서 선형 아래쪽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은 색깔을 먼저 조금 어두운 색깔로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주황으로라든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채우기 그라데이션에서 밝은 것도 어두운 건 상관없어요. 네, 여기에 선형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형 아래쪽. 밝은 것도 어두운 그라데이션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으로 살짝 쿵 드래그 한 다음에 높이만 살짝 조정해주고, 또 컨트롤 시프트 왼손 엄지검지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누르고 밑으로 끌어가지고 놓고 내용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진로 코칭 진로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진로 코칭 진로 정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표의 테두리를 맨 위로 올려야 돼요. 문제에서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의 테두리를 맨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표 선택하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가지고 메뉴로 올리면 됐어요. 자, 그럼 표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형부터 입력할게요. 네, 직업과 진로 교육입니다. 1점 직업과 진로 교육.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에서 살펴보게 되면 꼭 요 형식으로 나오는데, 위에가 영타 문단, 밑에가 한타 문단인데, 영어보다 한글 타이핑 속도가 여러분들 좀 빠르시니까 한글 먼저 입력할게요. 진로 교육하고요. 네, 이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진로 교육 엔터키. 그 다음에 앞에 글머리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강제로 줄 바꾸면 안 돼요. 그냥 다 입력하세요. 개인이 일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본원적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혁신이 요구됨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문제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위에 문제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머리 기호 설정을 하고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합니다. 자, 먼저 네, 진로교육은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교육을 블록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홈탭에 네, 진로교육 단락그룹에 글머리 기호요. 다이아몬드 요거요. 여섯 번째 거. 별표 글머리 기호. 요게 다이아몬드고 요게 별표 글머리 기호. 클릭한 다음에 글꼴요. 고정이에요. 꼭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 이렇게 요구를 해요. 굴림에 24 굵게 그 다음에 줄간격 1.5 줄간격 1.5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밑에 내용을 블록정한 다음에 꼭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들여쓰기가 요구가 되어져요. 들여쓰기 요만큼 들여쓰기 요구 꼭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요. 탭키 네, TAB키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그 다음 TAB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앞에 글머리 기호는 지금 이제 사각형 작은 사각형 글머리 기호니까 이 상태에서 네, 해당 글머리 기호 종류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글꼴 문제에서요.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 꼭 그렇게 요구되어져요.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굴림의 20포인트에 굵게 안 합니다. 줄간격 1.5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한글 글꼴 한글 문단을 먼저 완성했어요. 먼저 완성했는데 저희 출력 형태는 영타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영타 있죠. 요 글자 상자를 복사를 할 거거든요.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아래쪽에 요 해당 그 조절점을 한 줄 정도 남겨놓으세요. 한 줄 정도 남겨놓고 요 상태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해당 요 별표 글머리 기호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그게 맞춰가지고 요걸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절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거예요. 얘를 파워포인트 자주 사용합니다. 네, 컨트롤 하고요. 네, 시프트 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테두리를요 밑으로 끌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 버튼 켜합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 영어 내용을 수정해주면 되는데 밑에 한글 부분에 글자 상자를 조금 줄이고 옆에 해당 동영상 삽입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준비해 나 본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글자 상자 준비해 요렇게 준비해 나 네, 이렇게 준비해 나 본원 이렇게 됐죠? 그냥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동영상 삽입부터 먼저 할까요? 네, 동영상 삽입은 고정이에요. 삽입에 여기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 네, 비디오 파일 위에 거 그냥 클릭해도 되고 그러면 ITK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2010 버전은 크게 삽입되어집니다. 크게 삽입되면 해당 왼쪽 상단 조절점을 대각선 우측 하단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조절해서 두면 되고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 딱 고정이에요. 재생 부분에서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시작은 클릭할 때 자동으로 하고 반복 재생해. 문제지 보세요. 이 조건 꼭 고정이에요. 동영상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고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타 남아있는 부분에서요 영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핑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타 1분만 이렇게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ITQ 시험은요 부분 점수를 다 줍니다. 타이핑에 대한 오타로 감점 받는 것보다 해당 그 기능 설정 있죠. 여기 글머리 기호 설정이나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팁으로요, 네, employment, person 한타를 먼저 한글 문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네, 영어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over on employer 됐고 그 다음에 엔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profession on occupation re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career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career person's occupational history까지 입력하면 됐습니다. 요 빨간 밑줄은 오타인 것 같아요 라고 짚어주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 네, N이고 그 다음 employer 네, P자가 빠졌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치입니다. 60점. 다 두 번째 목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네, 여기는 그냥 목차만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 슬라이드는 이 제목 글자 상대가 필요 없어요. 이 텍스트 글자 상대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그 다음 출력 형태. 요 목차 슬라이드가 해당 2020년 7월달 출제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에요. 우선 글꼴 도둠에 24포인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내용 사항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밑에 깔리는 도형요. 네,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삽입되어지는 걸로 돼 있으니까 파악되어진 도형을요. 직사각형 도형을 눈대중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세요. 네, 이렇게 밑에 깔고 요 깔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 요구 조건이 요 도형에 선 없음이 추가됐어요. 도형에 선 없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선택해가지고 해당 서식에 네, 제가 지금 좁혀가지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윤곽선 없음, 도형 스타일의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요 눈물방울 도형으로 확인되어져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요거거든요. 두 번째, 다섯 번째 눈물방울 이렇게 삽입했을 때 해당 테두리 네, 윤곽선 없음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대로 숫자 1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출제 기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글자 상자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새롭게 텍스트 상자요. 가르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고 너비를 저 끝까지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진로 교육이라고 입력을 하고 포괄적으로 얘를 블록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도둠에 24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도둠에 24포인트 각게 이렇게 해주고 해당 요 글자만 네, 위치 좀 조절해주고 됐죠? 됐습니다. 요거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해줘야 되겠다, 그죠? 체육 색깔 조금 더 어두운 색깔. 네.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그 구분이 안 돼요, 색상이. 자, 이 상태에서요, 요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 넣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약간 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놓아요. 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놓아요. 또 드래그해서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놓았어요. 그 다음 내용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얘가 2고요.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네, 내용 진로 체험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하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좁다, 그죠? 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전체 화면을 안 하고 지금 이제 문제들을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케이스 발생했는데 일례로 요 경우에는 이렇게 포괄적 블록 정한 다음에 글자 상자하고 밑에 거하고 같이 너비 조절이 필요하니까 Shift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꾹꾹꾹꾹 누르면 이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너비를 쭉 걸어가지고 놓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동일한 너비로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 및 경력 채용 비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직업의 의미와 직업 윤리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해 세 번째 거에 네. 여기 보면 1동그라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결 대상은 슬라이드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 제목 요거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삽입되어서 진행되어지는데 현재 문서로 꼭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 다섯 번째 거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르기에 대한 요구 조건 꼭 나와요.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르기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림 삽입은 삽입의 그림이죠. 문제에서 대상 그림은 주어져요. 그림 5.jp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림 5.jpg 선택해서 삽입했고, 자르기는 위에 있는 자르기 버튼 눌러가지고 자르기 상태로 바뀌면 양만 이렇게 네, 요것만 이렇게 남기게 선택을 하고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와 크기값 조절이 필요하면 크기 조절해주면 되겠고요. 네, 요렇게 네 완성을 했어요. 요 정도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까지 완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도 7월달 2020년 7월달에 출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제목 글자 상자 부제목 글자 상자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지우세요.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자 문제지 전체적으로 보고 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요. 세부 조건으로선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림 삽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적인 부분 자체가 얘입니다. 네. 도형 안에 그림 넣는 걸로 고정화되어져 있고요. 자, 삽입된 도형은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네, 해당 사각형 쉽게 나왔네요.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해당 슬라이드의 반틈 정도 위치로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도형 삽입된 상태에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의 종류는 그림 1.jpg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림 1.jpg 타이핑 치는 거 이렇게 삽입했어요. 그 다음 투명도 50 요구가 되었습니다. 전편집이 없어졌어요. 전편집이 없어졌습니다. 네. 삽입되어진 그림에 대한 채우기 효과 설정은 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서요. 그림 서식에서 채우기 투명도는 네, 채우기에 있습니다. 채우기에 투명도 50% 요렇게 채우기 투명도 50% 요렇게. 그 다음에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현 상태에서 네,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선택하면 끝. 됐죠? 네,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 워드 아트 삽입인데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글자요. occupational 네, 초이스 글자 상자 그냥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글 상자 삽입할게요. 텍스트 그룹에 삽입의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네, occupational choice 꼭 첫 글자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occupational choice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occupational choice 됐습니다. 요 글자 대문자 나머지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글꼴부터 도둠에 굵게 요거부터 먼저 적용할까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도둠에 굵게 됐습니다. 네, 여기 굵게.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고는 요 서식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의 요 변환 네, 요 효과요. 에서 변환의 종류요. 아래쪽 수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모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네요. 네, 요 모양은요. 이름값을 찾아야 되는데 36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볼록하게 말고 오목하게 되어 있는 거 모양요. 요거 자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주 보셔야지 찾을 수 있어요. 빨리 아래쪽 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으면 클릭.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크기값 조정을 해주면 해당 얘 크기 조정하면 글자도 같이 커져요. 여기 안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정도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요. 전체 반사 터치 꼭 요구되어져요. 반사 요구가
텍스트 효과의 반사의 전체 반사는 끝에 있는 게 여기 전체 반사고요. 전체 반사 터치 예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삽입에 대해서는 팁으로 네, 알려드리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게 네, 세 번째 슬라이드니까 여기에 삽입했던 이 로고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위치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 조절해주면 쉽게 요 요구 조건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했던 로고하고 똑같은 요구를 하고 투명색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쭉 넘어가가지고요. 네, 6번째 슬라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도형의 제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글자가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슬라이드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직업의 의미와 직업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4. 직업의 의미와 직업 훈련 이렇게 되어 있죠? 직업 윤리. 네, 내용 잘못. 직업 윤리 이렇게 했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얘 같은 경우도 문제 내용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글꼴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은 1동그라미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동그라미라는 거는 1그룹입니다. 2동그라미 2그룹.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얘는 지금 제가 세로 단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그룹에 보면은 먼저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삽입해야 되는데 얘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네, 텍스트 상자 지우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종류를 파악을 해보세요. 약간 줄여가지고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네요. 네, 삽입이 도형의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네, 여기 끝에 세 번째 있어요. 작아 잘 안 보인다, 그죠? 네,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시작점은 여기서부터고 제목 기준으로 업 의미와 직업 요 정도. 네, 밑에서 이격간격 요 정도 놓았습니다. 네. 얘 좌우 대칭 되어 있고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옆에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거는 지금 현재 이걸로 돼 있네요. 네. 옆에 거도 같은 도형이다. 그죠? 네. 같은 도형인데 방향만 회전돼 있어요. 자, 테두리 설정이 필요하니까 여기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은 색깔의 두께 4분의 3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 주시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 네, 테두리 설정 안 해도 돼요. 요거도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복사 붙여넣기 네, 해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얘 상하 대칭으로 해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서 밑에 거 왼쪽 그룹에 사용되어지는 도형 오른쪽 거 사용되는 게 있으면 복사해서 하는 게 편하세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직업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이라기보다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파악이 되어져요. 네, 두 개 비슷한 도형이 조금 있어요. 직업의 의미. 직업의 의미의 글꼴은 네, 검정색으로 하고 위에 굴림에 18포인트 돼 있으니까 글꼴의 자체는 굴림으로 하고 네, 18 됐고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이렇게 하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글자 일일이 수정 안 해도 되니까. 자아 발견은 스마트 하트로 확인되어지고요. 스마트 하트 두 개 삽입하는 걸로 꼭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네. 삽입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 화살표 있는 걸 웬만하면 플러스 S형을 찾아보면 있어요.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웬만하면 플러스 S형에서 네. 3개짜리 밑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여기 있네요. 세로 프로세스형입니다. 확인. 글자 입력하는 도형 개수가 수용사항이 없으면 그냥 바로 입력하세요. 자아 발전, 사회적 인정, 보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해당 도형에 적용했던 글꼴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네, 굴림의 18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굴림의 18,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18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스마트 하트에 대한 종류 주어져 있는데 디자인요 3차원 만화로 되어 있는데 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 하트 디자인의 스마트 하트 스타일 종류 중에서 3차원의 만화 네, 세 번째 거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왼쪽 하단의 조절점을 최대 많이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
세부 위치는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창의성과 자율성 또 스마트 하트인데 삽입의 스마트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얘는 하나는 꼭 모양 변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웬만하면 있을 것 같아요. 네, 관계형에서 한번 찾았을 때 톱니바퀴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첫 번째 줄의 끝에 있는 거, 톱니바퀴형 선택을 하고, 바퀴 하나 없애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요 텍스트 입력창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면 여기다는 입력을 하세요. 현재 보면 여기에 선택되어 있어요. 네, 자율성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율성. 아래쪽으로 방향키 내려가니까 여기입니다. 네, 창의성, 이렇게 창의성. 마지막은 얘는 지워야 돼요.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 닫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요. 굴리면 18포인트로 수정 해주고요. 18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은 디자인 스타일 3차원 경사로 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글꼴은 나중에 합니다. 색깔요. 글꼴 색깔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테두리 3차원의 경사는 두 번째 거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꼴의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틀리네? 색깔이 틀리면 여기 색 변경에서요. 색 변경에서 그냥 무난하게 색상이 첫 번째 거 그냥 추천드릴게요. 색상량 바꾸니까 다시 글자가 흰색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검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많이 줄이세요. 그러면 얘가 창의성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어질 겁니다. 크게 약간 조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지처럼 이렇게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지도력이란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순서도의 끝에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화면 표시가 좌우 대칭돼 있어요. 서식의 정렬의 좌우 대칭, 지도력 엔터 발휘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하고 경제적 역할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확인되어지니까 사각형 섹션을 찾아보면 중간단에 있는 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사회적 역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 서식의 정렬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경제적 역할 해서 왼쪽 첫 번째 그룹은 끝났어요. 채우기 색깔은 일괄적으로 해줄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룹은 위에서 아래로 했을 때 밑에 지금 현재 파선의 도형이 먼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얘부터 먼저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확인되어지니까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도형에서요 이 테두리하고 수정해 줘야 되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선 색깔요. 선 색깔 실선으로 되어 있고 선 스타일요. 선 스타일에서 너비 값을 좀 굵은 거는 2.25 무난합니다. 2.25나 2.5가 무난합니다. 그 다음 대시 종류에서 파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위에 직업 윤리라고 하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요 아래쪽 화살표 있는 거 요거요.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이라는 도형을 삽입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조절점 가지고 요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끌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직업 윤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근로 윤리는 눈물방울 하게 되어지는데 기본 도형이 눈물방울인데 이 눈물방울이 좌우 대칭돼 있네요. 좌우 대칭이면 해당 여기 회전에서 좌우 대칭, 내용은 근로 엔터 윤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직한 도형은 오각형. 여기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정오각형인 거 요거. 그 다음에 얘가 정직한 엔터키 행동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좀 넓혀야지 얘가 자동 줄바꿈 될 거고, 회전점 가지고 살짝이 회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얘가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겉면한 태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겉면한 태도는 왼쪽 오른쪽이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요게 블록 화살표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요걸로 확인되어져요. 요걸로 확인되어지는데 해당 요 조절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네, 이렇게 조절점 가지고 조절해 가면서 얘 모양 만들어 준 거예요. 해당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그다음에 요 조절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만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이 해당 이 도형 슬라이드에서 자주 무너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면한 자세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블록 화살표에 요 갈매기 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주거. 요렇게 이렇게 네, 넓이를 조절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거 찾아보면요, 네, 사각형의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좌우 대칭돼 있어요. 얘가 좌우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용 공동체 윤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감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네, 잘린 거. 요 도형도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에서 보면은 끝에 네 번째 있어요. 여기 네, 이렇게 공감. 인데 해당 요 조절점이 요쪽에 둥근 부분에 대한 조절점이 조금 많이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걸로 조절점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해당 여기 복사 붙이는 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정렬해서 좌우 대칭 내용만 수정 소통. 그 다음에 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선 연결의 연습이 약간 필요한데 도형입니다. 도형에서 꺾은 연결선 꺾인 거 요거든 상관없어요. 네. 꺾인 연결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공감 글자 도형 위에다 올리면 빨간 점이 보이죠. 요 빨간 점을 십자형에 딱 맞춰가지고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딱 동그라미 빨간색은 연결됐다 이 말입니다. 끝에 연결되지 않은 흰색 동그라미를 끌어가지고 소통에다가 올리고 요 위에 마찬가지 요 위에 연결점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선 색깔 검정으로 하세요. 실선의 검정. 그 다음에 선 스타일에서 굵게 돼 있으면 2.25 무난하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시작점 공간 부분은 시작입니다. 시작의 원형. 그 다음에 끝 소통은 꽃 모양 채워진 삼각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닫기. 전반적으로 네 요거를 약간 공동체 윤리라는 도형을 높이를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 준법의 의미는 한쪽만 잘린 사각형 네, 세 번째 거로 파악되어지고요. 이렇게 준법의 의미 이렇게 했고 너비값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거도 너비를 약간 여기 라인에 맞추고 요거도 너비를 요만큼. 네. 자, 밑에 마지막 직장 예절이라고 한 도형은 저기 순서 도에 찾아보면은 네, 세 번째 줄에 있는 도형이에요. 이렇게 삽입했고요. 얘는요. 상하 좌우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됐고 얘를 다시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됐는데 상하 대칭이 적용되어진 경우는 직접 글자 입력하면 거꾸로 되니까 삽입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직장 예절 이렇게 입력하고 해당 이 글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그 도형 슬라이드의 글꼴 굴림의 18로 되어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포개요. 이렇게 해서 우선 완성을 했는데 자 채우기 색깔은 빠르게 동일하게 얘를 지금 채우기 색깔 할 건데 요거를 제가 줄여가지고요. 네, 같이 해버릴게요. 색깔적인 부분은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을 몰라요. 그래서 어둡다 밝다 정도로만 구분되니까 동시에 도형을 선택을 할 때는 선택한 도형 상태에서 Shift 키 또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빠르게 도형 채우기 색깔 이런 식으로 네, 해당 원하는 색깔로만 그냥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네, 채우기 색깔 임의적으로요. 네, 이렇게 바꿔줬고요. 네, 그 다음에 겉면 성실 네,
정해져 있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고 그냥 편한 색깔로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같이 할 때는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지고 도형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도형 채우 색깔 채우기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이거 얘는 글꼴이 흰색이네. 그러면 문제지에 맞게끔 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도 약간 회전이 됐네요. 네, 회전. 네, 회전을 약간 해줄게요. 자, 남아있는 두 가지 요구 조건 남았는데 얘가 배점이 커요. 네, 해당 뭐냐면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하라 라고 꼭 요구가 되어집니다. 네, 그룹화는 굉장히 쉬워요. 해당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줬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포괄적으로 좀 줄일까요? 네,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에 그룹 이렇게 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1그룹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요구가 닦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는 나타내기에서 찾아보면은 닦아내기 여기 있어요. 여기 선택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이 위로니까 위에서니까 방향은 요 효과 옵션 여기에서 위에서로 수정하면 되고, 두 번째 그룹은 바운드네요. 얘는 네, 선택해가지고 마찬가지 나타내기에서 바운드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얘 클릭하면 끝.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2020년 9월 B형 파워포인트를 2010 버전으로 풀이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많이 해주세요.